소바를 즐기는 분들이라면 사라시나 소바라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밀가루처럼 흰색의 탄력적인 식감을 주는 면발, 섬세한 맛이 특징인 사라시나 소바는 일본 국수 문화의 한 정점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이 흰색 메밀가루는 일본의 나가노는 물론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미 존재했고 그 가치를 알아보며 정성껏 다루어 요리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밀하면 갈색 껍질을 가진 곡물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사라시나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최고급으로 통하는 사라시나의 특징과 그 가치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더 나아가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조리서, 음식 띠미방 속의 재료를 선별하고 활용했던 놀라운 비법까지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일본 최고급 소바의 상징, 사라시나란? 일본에서 사라시나 소바는 하얗고 보통의 메밀국수보다 독특한 맛을 가진 국수를 의미합니다. 나가노현의 옛 도시 이름을 따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특별한 색과 맛은 바로 메밀의 가운데 부분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라시나는 비밀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재료지만 한 가지 사실은 메밀의 중심부에 위치합니다. 메밀 알맹이 중심 부분 10% 이하의 하얀 부분만을 선별하여 재분한 것으로 그 양이 매우 적고 희소성이 높습니다. 사라시나의 성분은 전분이 95%에 달할 정도로 순도가 높고 백도는 8,898%로 어찌 보면 밀보다 더 백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만든 면은 보통의 다른 국수들과는 다르게 살짝 투명한 빛을 띠며 씹었을 때의 식감은 탄력적이고 목넘김이 좋습니다. 사라시나는 10kg에 약 230-280원 정도의 고가이며 국내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하기 힘듭니다. 일본 아자부 주반에 있는 유명한 사라시나 소바 가게는 대량 생산을 위해 뜨거운 물로 반죽하고 롤식 기계를 사용하여 면을 뽑기도 하는데 반죽은 여전히 손으로 하는 등 섬세한 기술이 요구됩니다. 사라시나라는 소바 면을 만들 때 뿌리는 우치코로 사용될 때도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수타소바에서 우치코를 사용하는 이유는 반죽이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맛 변화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바 면을 현미경으로 보면 우치코로 사용된 사라시나 가루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 미세한 빈 공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구멍들은 마치 만화톰과 제리에 나오는 에멘탈 치즈처럼 구멍이 뚫린 상태의 면이 생기는데 이 공간 덕분에 쯔유를 찍어 올릴 때 간이 더 잘 배고 입안에서도 매끈한 면과는 또 다른 풍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밀이나 전분은 이러한 공간을 만들기 어려우며 오히려 국수면에 파고들거나 흡수되어 맛이 섞여버리고 분말이 미세해서 잘 떨어지지 않아 재료 본연의 향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식당이라면 진정한 소바유를 위해서도 우치코 선별은 중요합니다. 국수를 삶은 무린 면수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음식점은 우리의 냉면집도 그렇지만 일본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치코로 밀가루나 전분을 사용한 경우 면수는 말 그대로 전분물이나 밀가루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고객에게 좋은 경험을 서비스하려면 우치코까지 고집해야 하며 별도로 정성스럽게 끓여 낸 소바유를 내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식 띠미방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던 흰색 메밀가루의 여정. 놀랍게도 흰색 메밀에 대한 통찰은 우리 조선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17세기 조선의 대표적인 조리서이자 최초의 한글 조리서인 음식 띠미방 1670년경 정부인 장계양 저술 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음식 띠미방의 면 메밀국수 조리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 메밀을 씻어 너무 많이 말리지 말고 알맞게 말리고 찌기 전에 미리 물을 뿜어 축축히 해두라. 녹두 알맹이의 껍질을 벗겨 깨끗이 씻고 물을 뺀 후 메밀쌀 5되에 물에 불린 녹두를 한 복자씩 섞어 찧어라. 방아를 가만가만 살살 찧은 후 겉가루를 체에 치고 키로 까불어 버려라. 키 끝에 흰 부스러기가 나오거든 그것을 모아 따로 하면 그 가루가 매우 희거든. 그 가루로 면을 반죽할 때에 더운 물에 눕게 반죽하여 누르면 빛이 희고 깨끗한 면이 되느니라. 해설. 음식 띠미방 내용 중 특히 키 끝에 흰 부스러기가 나오거든 그것을 모아 따로 하면 그 가루가 매우 희거든이라는 대목은 마치 사라시나를 선별하듯 흰색 메밀가루만을 따로 모으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또한 이 흰 메밀가루로 면을 반죽할 때 더운 물에 눕게 반죽하여 누르면 빛이 희고 깨끗한 면이 되느니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사라시나 가루가 끈기가 없어 뜨거운 물로 호화시켜 반죽해야 더 만들기 쉽다는 점과 일치합니다. 음식 띠미방에서는 다른 국수 조리법에서 반죽물의 온도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목표했던 흰색 가루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온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겉과 룰을 체에 치고 키로 까불어 버려라라고 하신 대목에서도
겉껍질이 아닌 것 가루라는 단어. 선택과 체질의 움직임을 보면 흰색 메밀 추출의 목적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정부인 장기양 선생님의 섬세한 메밀 선별 기술과 과학적인 조리, 지혜 속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음식 띠미방을 통해 밝혀진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은 우리 민족이 식재료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미식을 추구했던 역사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조선시대 흰색 메밀가루와 나가노 현신슈의 사라시나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내용 속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는 한 그릇의 소바를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는 미식 경험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